결혼 13년째 되는 해 4월 15일.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나 한기우는 금융지주사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3개월 후면 본부장 승진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연봉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뛰는 중요한 시기. 특히 이번 달은 다면 평가까지 겹쳐서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예민했다. 여보, 꽃 받았어? 아침 7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 세라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무슨 꽃? 내가 보낸 건 아닌데. 현관으로 나가보니 화려한 꽃다발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장미와 백합이 조화를 이룬 꽤 비싼 꽃다발이었다.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다. 세라는 늘 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날 정말 고마웠어. 에스, 누가 보낸 거야? 세라가 카드를 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아마 고객 중에 헷갈린 분이 있나 봐. 플로리스트 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 있어. 1인 플로리스트로 3년째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S라는 이니셜과 그날 정말 고마웠어 라는 표현이 단순한 고객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개인적이었다. 배송업체에 확인해 봐야겠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세라가 급하게 말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알아챌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출근길 내내 그 꽃다발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상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오후 팀장 회의에서 상무가 물었다. 기훈이,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나? 다음 달 평가도 있고 승진도 앞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조금. 가정관리도 능력이야.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금융권의 보수적 문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부장급 이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조차 업무 역량의 일부로 평가받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꽃다발은 사라져 있었다. 꽃 어디 갔어? 버렸어. 시들었잖아. 하루 만에 시들 꽃이 아니었는데.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15년간 금융권에서 일하며 체계적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다. 어제 오전에 택배나 꽃 배송 온 거 CCTV로 확인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몇 동 몇 호세요? CCTV 화면에는 오전 6시 30분경 한 남성이 우리 집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택배 기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성. 혹시 이분 아세요? 관리소장이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분이네요. 우리 아파트 거주자는 아닌 것 같고. 집에 와서 세라의 SNS를 확인해봤다. 평소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포스팅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주 토요일 세라가 작업실에서 야근이라고 했던 날의 위치 태그가 부산 해운대였다. 작업실은 서면에 있는데 왜 해운대에? 그리고 그날 스토리에 올라온 커피 사진.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니 한 달 전부터 세라의 SNS 활동 패턴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주로 꽃 작품 사진을 올렸는데 최근에는 카페나 레스토랑 사진이 늘었다. 그것도 혼자 가기에는 분위기 있는 곳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가게 관리를 내가 하다 보니 세라의 카드 내역도 볼 수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이상한 패턴들이 보였다.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점심 식사 12만 원. 해운대 근처 카페 이틀 연속.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8만 원. 백화점 주차요금 내가 모르는 날짜. 넥타이? 내 것이 아니었다. 세라가 선물할 만한 남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핸드폰 위치 정보 서비스도 확인해봤다. 부부 계정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서로의 위치를 볼 수 있었는데 세라가 작업실에 있다고 한 몇몇 날짜에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 세라는 꽃 도매상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부산역 근처 호텔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4시간. 꽃 도매상에 갈 이유도 그 지역에 머물 이유도 없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세라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문제는 그 S가 누구인지였다. 금요일 저녁 나는 세라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여보, 최근에 이상한 일이 많네. 무슨 일?
지난주 토요일에 작업실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 위치는 해운대더라.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날 고객이랑 현장 확인하러 갔었어. 결혼식장 관련해서. 해운대에 결혼식장이 있나? 응. 바다 뷰 있는 곳들 많잖아. 거짓말이었다. 세라는 실내 장식만 전문으로 하고 야외 웨딩은 다루지 않는다. 그럼 이건 뭐야? 나는 준비해온 사진을 보여줬다. 한 달 전부터 정리한 세라의 이상한 행적들. 카드 내역, 위치 기록, SNS 활동 패턴까지. 이 넥타이는 누구 건데? 지난달 백화점에서 8만 원 주고 산 거. 세라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어제 꽃다발 가져온 남자, CCTV에 다 나와. 배송업체 사람이 아니더라. 기훈아, 에스카 누구야? 세라는 늘 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날 정말 고마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세라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상욱이야. 전상욱. 세라가 결혼 전에 3년 동안 사귄 남자였다. 나와 결혼하기 6개월 전까지도 만났던 세라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왜 만났어?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SNS로. 사업 실패하고 많이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위로만 해주려고 했어. 메시지로만. 근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 우울증도 있고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그래서 만난 거야? 응. 커피만 마시면서 얘기 들어주려고 했어. 커피만? 세라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호텔에서 4시간 동안 커피만 마셨어? 기훈아, 미안해.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해. 그날, 상욱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 울면서 예전 얘기하고 나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내가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라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분위기도 그렇고 한 번 실수였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3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한 번? 정말 한 번? 응, 정말 한 번이야. 그 다음에는 연락도 안 받고 있어. 그런데 어제는 왜 꽃을 보냈어? 모르겠어. 갑자기 고맙다고. 내가 힘이 됐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3년이야.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옛날 남자가 힘들다고 하니까 호텔에서 잠을 잤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실수로 옷을 벗고 실수로 호텔에 가고 실수로 내 시간을 보냈다고? 세라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순간에 상욱이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가 13년 동안 절망적이지 않았어? 승진, 스트레스, 회사 일, 가게 부담, 모든 걸 혼자 떠안고 살면서도 너한테는 편안한 남편이려고 노력했는데? 맞아.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좋은 남편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다. 이혼해야 하나? 상간자 소송을 해야 하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니 복잡했다. 재산 분할을 하면 3억 6천만 원을 세라에게 줘야 했다. 상간자 소송을 해봤자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기껏해야 2천만 원. 그것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3개월 후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라도 벌이면 회사에서 어떻게 볼까? 가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계산보다도 13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져 내리는 허무함이 더 컸다. 일주일 후 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잠을 못 자시는군요.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이혼해야 하는 건지 용서해야 하는 건지.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통계적으로 10년 이상 부부 중 외도 후에도 42%가 관계를 지속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42%나 되나요? 네. 다만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힘듭니다. 부부 상담을 고려해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세라와 진지하게 대화했다. 정신과에 다녀왔어. 기훈아, 의사가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정말? 조건이 있어. 전상욱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 핸드폰 번호도 차단하고 SNS도 차단해. 당연하지.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그리고 부부 상담 비용은 내가 벌어서 내. 매월 60만 원씩.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하나. 이번 승진 시기 동안에는 절대 문제 일으키지 마. 회사에서 알게 되면 우리 관계는 그때 진짜 끝이야. 알겠어. 부부 상담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말했다. 회복에는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신뢰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알게 됐다. 나는 승진과 성공에만 집중하느라 세라의 감정적 필요를 놓쳤다. 13년 동안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세라의 플로리스트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했다. 세라는 외로웠다고 했다. 40세가 되면서 느끼는 인생의 허무함, 자녀가 없는 부부로서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내가 일에만 매달리는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그렇다고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상담사가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3개월 후, 나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 다행히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승진 발표 당일, 세라가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줬다. 축하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워.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왔을 말이 이제는 어색했다. 하지만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6개월째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은 반드시 함께 보낸다. 휴대폰은 서로 언제든 볼 수 있게 한다. 이성과의 개인적 만남은 미리 알린다. 매월 한 번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었다. 예전에는 서로 추측만 했다면 이제는 직접 말한다.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어떤 일이었어? 고객이 컨셉을 자꾸 바꿔서.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까?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점점 쌓여갔다. 1년이 지날 무렵 상담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월 1회 상담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올해로 결혼 15년째가 된다. 2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신뢰로 돌아간 건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나는 더 이상 세라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의심하지도 않는다. 대신 확인한다. 소통한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챙긴다. 세라는 바뀌었다. 예전보다 훨씬 솔직해졌고 내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나에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무슨 영화? 로맨스 영화.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로맨스 영화 봤어? 예전에 나라면 피곤하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런 작은 요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장에서도 달라졌다. 승진 후 더 여유로워졌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가정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부장님, 요즘 되게 안정적이세요. 그래? 예전에는 뭔가 항상 바빠 보였는데 이제는 여유가 느껴져요. 물론 쉽지만은 않다. 아직도 가끔 그날이 떠오른다. 세라가 늦게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의심이 든다. 꽃집을 지날 때면 심장이 빨리 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안다. 오늘 늦네? 고객이랑 상담이 길어졌어. 사진 찍어뒀어. 세라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여준다. 고객과의 상담 장면, 작업실에서 혼자 있는 모습까지.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우리만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됐다. 작년 결혼기념일에는 내가 꽃을 준비했다. 올해는 내가 꽃다발 준비했어. 정말? 카드도 있어. 카드에는 이렇게 적었다. 세라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보다 믿는다는 말이 더 어렵다는 걸 이제 안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기운. 세라가 울었다. 나도 카드 준비했어. 세라의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기운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더 나은 아내가 되겠다는 자격은 있다고 믿는다. 평생 증명하겠다. 세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 뭐가? 13년을 다 잃을 뻔했다는 게,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을 때, 나도 무서웠어. 당신을 잃는 것보다 내가 당신에게 무관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무서웠어. 이제는 알아. 완벽한 신뢰는 없다는 걸. 대신 매일 선택하는 거라는 걸. 선택? 서로를 선택하는 거. 매일, 새롭게. 지금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전과 같은 행복은 아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현실적인 만족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얼마 전 후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부장님,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는 확실해? 네, 확실해요. 그럼 선택해야지. 이혼할 거야. 회복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이혼하면 재산반으로 나누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회복하면 최소 2년은 지옥 같을 거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42%야. 절반 정도? 하지만 전문가 도움받으면 더 높아져. 부장님은 후회 안 하세요? 잠시 생각해봤다. 후회는... 글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관계는 확실히 예전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이야. 그 후배는 결국 회복을 선택했다.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용서란 상대를 믿는 게 아니라 더는 묻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되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오늘도 세라가 작업실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다. 사진도 함께 보내줬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는다. 그저 확인하고 소통하고 매일 새롭게 선택한다. 서로를. 때로는 용서보다 현명한 선택이 복수보다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